자, 그러면 일단 청산별곡하고 우리가 농부터 먼저 수업을 나갔죠. 자, 준비됐죠? 그치? 자, 일단 청산별곡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 역시 고려가요 작품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가요는 그 대부분이 사랑노래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동, 서경별곡, 정석가 전부 다 사랑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산별곡은 주제가 이제 좀 달라져. 이 작품은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들었던 이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몇 글자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주로? 그치, 3, 3이죠? 3음보 율격을 취한다고 했죠. 자, 이 작품도 그래서 끊어있을 때 어떻게 끊어있느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끊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래서 한 행이 그 3음보가 2번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또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이 청산별곡 같은 작품은 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은 시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살얼이라고 하는 시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요 살얼이라고 하는 말은 살얼이 났다의 준말, 말을 줄인 겁니다. 왜 줄였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는 그렇지, 바로 3, 3, 2조 글자수, 바로 이거는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시어의 의미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살얼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학자들마다 해석할 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해석을 하느냐? 바로 살고 싶구나.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화자에 뭘 얘기하는 거다? 살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거는 화자에 무엇이 관련이 되는 거야? 뭘 드러내는 거야? 뭐 하고 싶다. 그치, 좀 비슷한 말로 소망이죠. 그쵸? 그래서 살고 싶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은 바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말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리라, 살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 우리 문법 요소 했잖아. 살겠다 할 때 get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래 시제로 get을 쓰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 나는 오늘 밤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겠다는 화자의 다짐하고 좀 비슷하지만 의지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학자들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후회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좀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얘기합니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라는 거죠. 자, 청산. 자, 색깔 나는 걸로 네모를 칩시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이거. 자, 청산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청산은 어떤 공간이겠어, 화자에게는?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그치, 이상적인 공간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화자는 여전히 속세에 미련이 있어. 사실은 속세에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뭡니까? 그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산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것과 가장 유사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최인훈의 광장 같은 소설이 있어요. 알겠죠? 이 광장에서도 보면 주인공 명준이 남한에서도 실망을 하고 북한에서도 실망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6.25 때 포로 수용소에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선택을 하는 게 제3국인 바로 뭡니까? 중립국을 선택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주인공이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거든요. 알겠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사실 그 주인공이 바랬던 건 그 중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런 작품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인은의 광장에 나오는 중립국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자, 머루랑 다래랑. 자, 요거는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죠. 하지만 이게 소박한 음식을 나타낸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말을 안 써요. 왜? 화자는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렇죠?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 A, B, A 구조다.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A, B, A 구조 말 그대로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현대시에서는 박두진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AABA 구조는 바로 이 청산별곡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바로 매 연의 첫 번째 줄은 AABA 구조를 가져요. 대부분이. 알겠죠? 자, AABA 구조 옆에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이거는 청산별곡의 특징으로 각 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자, 요거는 바로 고려가의 특징이 바로 후렴구입니다. 자, 그런데 요 후렴구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자음들이 자주 반복돼요? 그치, 이응, 이응이 자주 반복되고 있지, 그치? 자, 이 후렴구는 바로 울림소리, 리을, 이응, 음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림소리가 반복되면은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한번 선생님 미리 얘기해줬어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스포일러 해줬어. 그치? 이 작품은 뭐야? 화자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산으로 도망가길 바라는 그런 작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밝고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후렴구는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라는 거죠. 분위기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궁중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라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AA, BA 구조를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새라고 하는 존재 보고 울어라 하면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다음 봅시다. 널나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즉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우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씨름이 많아서라는 거야. 하지만 진짜 씨름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 누가 씨름이 많겠어? 그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 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바로 객관적 상관문 중에 감정 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씨름이 많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을 새한테 이입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중세국어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널 나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많다. 너랑 상대방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할 때 보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뭔가 씨름이 많은 인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보도록 합시다. 3년.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가던 새도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던 새. 자, 첫 번째 학자들은 바로 아까 앞에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나르는 새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라 가던 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대요. 새가 물 아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갈던 사래, 바로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바로 이 다음 부분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역시 AA, BA 구조를 지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물 아래. 그치? 자, 물 아래는 속세를 상징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화자가 속세를 바라본다는 건 화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속세에 대한 뭐가 남아있다?
그치,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가난세 본다에서는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이상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가던세 본다, 물 아래 가던세 본다. 자, 인묻은 장글란 가지고. 자, 요것도 해석이 굉장히 이건 중구난방인 해석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인묻은 장글란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이끼 묻은 쟁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쟁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사람 직업이 뭐다, 화자가? 그치, 농부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청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 바로 이렇게 되면 쟁기를 해석을 하면 화자는 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이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이 농사지을 땅을 잃고, 그렇죠,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끼 묻은 병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병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가 바로 뭐다? 바로 전쟁에서 패한 용병이다. 용병인데 전쟁에 졌으니까 아무나 안 써주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끼 묻은 은장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화자는 바로 과부다. 남편을 잃은 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다 최근에는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일종의 이끼 묻은 문방사오. 선비들이 글 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분목, 벼루, 종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끼 묻은 문방사오라 해석을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일종의 몰락한 양반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 부분은 보기로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기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보기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세 본다. 자, 1인공, 절인공, 하야. 자, 여기서 1인공, 절인공. 자, 원래 여기서 이응 소리는 없어야 돼.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응을 첨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응을 첨가를 함으로써 바로 음악성을 높여주고 있죠. 혹은 리듬감을 높인다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낮이랑, 그죠? 해가 떠있는 낮 시간은 지내와 손죠. 지내왔지만은 올이도, 이거는 올이도야.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세국어에 이어졌겠지. 그치? 그래서 올이도, 올 사람도, 갈이도, 갈 사람도 없은 밤이랑, 그쵸? 자,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 바로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화자는 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또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또라고 하는 거는 그치,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또는 바로 상황의 반복을 의미하죠. 즉 화자는 매일 밤 외로운 시간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죠. 자, 살얼이랐다. 선생님 실수했네? 요 두 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원문에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 자, 원문에는 이게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알겠지? 여러분들 교과서나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에도 요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요 두 개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한 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요거부터 보다 합시다. 이게 옆에다 여기다 적자. 여기다가 이게 5년. 이게 6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5년의 내용을 보다 합시다.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자, 여기서 돌. 그렇죠? 자, 어디로 던지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화자는 어떻게?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는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거는 바로 뭐냐? 바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시련, 고난. 즉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사회가, 그렇죠,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련, 고난을 바로 여기서는 돌로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나는 맞아서 운이노라, 맞아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자는 어때? 굉장히 체념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살얼이랐다. 발알에 살얼이랐다. 그쵸? 지금 1년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다는, 그쵸? 발알, 이게 바다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다죠. 자, 요거는 그 1년의 지금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과 같은 의미로도 또 다른 의미로도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청산과의 공통점은 청산과 마찬가지로 이 바다도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청산과 차이점은, 자, 1년에서 화자는 청산에 가면 괴로움이 잊혀질 거마다 청산에 갔어. 근데 괴로움이 잊혀졌어? 안 잊혀졌어? 그치? 그러니까 다시 설정한 이상향이 어디다? 바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이 바다는 청산에서 다시 추구한 이상향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고 싶구나, 바다에서 살고 싶구나,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역시 소박한 음식이고, 이거는 1년에 멀위랑 가래랑과 호응을 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원래는 요게 여기 오고 요게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바로 5년과 6년의 위치가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5년과 6년을 바꾸면 1에서 4년이 청산의 이야기고, 그다음 5에서 8년이 바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년이 내용상 대칭적 구조를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8년의 작품인데 5년과 6년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마치 1년부터 4년까지는 청산 이야기, 5년부터 8년까지는 바다 이야기,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원래는 바뀌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7년.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그래서 애정지는 옛날에 이제 방마다 딸려있는, 왜? 방에서는 옛날에 난방을 하려면 그 온돌이 있어요. 그렇죠? 온돌을 때우려면 이제 그 구들장에 이제 그거 아궁이를 피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아궁이 불을 그냥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간이부엌 같은 걸 만들어놔. 간단하게 음식 데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용도로. 알겠죠? 자, 그럼 간이부엌을 애정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자, 432. 자, 요것도 해석이 굉장히 좀 뭡니까? 사람마다 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 432. 그렇죠? 자, 어떤 학자들은, 자, 432는 원래 이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사슴이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슴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말이 돼, 안 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사슴이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다? 바로 불가능한 상황, 즉 기적을 바란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 즉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로또 1등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오기다, 잘못 표기한 거다. 원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시옷 대신에 리을 대신에 시옷으로 잘못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슴 분장의 광대가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말이 되잖아. 사슴 분장하는 광대가 장대 올라서 악기 연주하고 말도 되고, 사슴 분장하고 있으니까 사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뭐에 주목을 하냐면 바로 장대에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는 거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바로 산대놀이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산대놀이는 이제 강릉 지방의 그 전통 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로 그 단을 쌓아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게 산대놀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한다니까 그게 산대놀이의 한 장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자, 가다니 배부른 독에, 그래서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 강수를 비조라. 그렇죠. 설진 강수는 바로 독한 수를 나타내고, 이 독한 수는 바로 뭐다? 바로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는 매개체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만화보다 이 화자는 처음에 이제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청산에 가면 잊을 수 있어. 그래서 청산에 갔어. 근데 잊을 수 있어서 못 잊었어. 응? 그렇지. 그래서 다시 바다에 갔어. 잊었어, 못 잊었어. 그렇지. 그래서 술 먹고 잊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진 그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얘는 술이 나를 붙잡으니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근데 진짜로 술이 나를 붙잡아요?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술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계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마시지 않고 내 어찌할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 어떤 그 평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작자 미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로 현 시대 괴로움을 잊고자 했던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뭡니까?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김수영의 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늘도 왜 이렇게 힘드냐? 자, 김수영의 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이 작품은 또 대표적인 이제 그런 민중시, 현실 참여시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눈은 살아있다.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눈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바로 여기서는 평서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단정적 어조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확신, 강한 믿음 이런 걸 드러내줍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렇죠? 여기서 떨어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견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이 눈의 의미죠.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에서는 바로 순수함,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사형 교과서에서는 바로 일종의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시는 요 1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1년을 보게 되면 눈은 살아있다. 근데 눈은 살아있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하나가 더 붙었어. 그치? 그 다음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반복되는데 또 꾸며주는 말이 붙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1년은 바로 자, 눈은 살아있다 를 반복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자, 수식하는 말을 점층적으로 추가한 계단식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시어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즉 눈은 살아있다는 말을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연어로 넘어갑시다. 맞춰봅시다. 기침을 하자. 자, 여기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불순물을 뱉어내는 혹은 제거하는 행위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기침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하자라고 하는 바로 뭐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독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일종의 현실 참여 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현실 참여 시가 말 그대로 이제 독자들의 현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지금 바로 뭡니까?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함으로써 마음 놓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복하니까 오히려 어때? 이 사람은 평소에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기침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지식인 같은 경우는 젊은 시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당시를 이제 이끌어가는 젊은 그 지식인들. 알겠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 시대다 보니까 대학생들에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끓는 피를 가진 그런 젊은이들, 이런 젊은 지식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눈은 살아있다. 그렇죠?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3년에서는 다시 1년에서 있었던 눈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 1년과 3년은 일종의 반복과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자,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잊어버렸대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의 감정마저 외면한 무기력한 존재, 즉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뭡니까? 바로 영혼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타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두 번째 또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는 존재, 이런 존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죠? 자, 이 새벽은 바로 눈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자, 그렇죠? 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시간이죠. 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는 어둡지만, 그렇죠? 곧 있으면은 바로 뭐다? 아침이 오는 그런 희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나 이런 군사 독재자 그 독재 시대의 시들을 보면 새벽이나 혹은 겨울이라는 시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왜?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 플러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나타내줄 수 있는 시어들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기침을 하자. 자, 뭡니까? 사연도 역시 바로 뭐다? 이연의 반복과 변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도 역시 마찬가지 이연의 반복과 변주의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1~3년, 2~4년이 지금 서로 반복과 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래, 저희 가래는 바로 부정적인 것, 바로 불순물,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현실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바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눈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옆에다 하나 적도록 합시다. 바로 눈의 의미.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존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고통을
외면하고 외면한 무기력해진 존재들을 각성시키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는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들에게 위로와 고무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무라고 하는 건 감정이나 이런 것들 더 높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통해서 바로 현실에,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화자의 의지, 그리고 그 화자와 함께 독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황망문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